프로젝트 제가 많이 느낀 게 다들 요즘 리버스 ICO예요. 예, 예. 근데 문제가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이렇게 원래 되게 잘했으면은 솔직히 블록체인 할 때 지금 큰 회사들처럼 그렇죠.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왜냐면 자기 마켓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사실상은 진짜로 자기가 너무 괜찮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블록체인을 딱 이렇게 접촉시켜 버리면 이게 너무 좋겠다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상 이제 자기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네. 성장의 어떤 한계를 맞춰 네.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경쟁 구도에서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고 네. 솔직히 제가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괜찮다고 하는 네네. 그런 뭐지 그 프로젝트들하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뭐 당장 블록체인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부분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진짜로 뭐 이거를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한다. 그건 괜찮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자기를 막 사실상 해야 하는 네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 네. 생각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농담이고. 예. 그런 예. 챌린지도 했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뭐지 이렇게 뭐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진짜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전문가들의 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 있는 게 네. 저는 그 노원 그걸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시범 케이스라고 생각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저도 기사 본 것만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센트럴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어차피 중요한 정보들은 다 들어가자 그래야 되고 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다 그걸 올려놓을 수 그렇죠. 있지도 네. 않고 올려놨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자체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어떤 그런 트랜잭션이 이제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그저가 이제 뭐지 immutability 하고 이런 네. transparency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그게 진짜로 자치정부 측면에서 그렇게 뭔가 만약에 이제 불신감을 만약에 해소하려는 거라면은 저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 원래 노원화폐 같은 경우는 페이퍼링은 지금 그러니까 원래 개발 계획 같은 경우 지금보다 10배가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노원화폐를 개발했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아키텍처를 짜고 설계하고 물리적 그 코딩을 하는 데까지는 한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원한 프로젝트가 1년이 넘게 걸린 프로젝트예요. 곳곳마다 부딪힙니다. 뭐 부딪히고 이권들이 개입해 있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지자체들 간에도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노원 앞에는 그러면은 지금 규제가 쌓여 있는 선에서 최적의 블록체인을 만들어 설계를 만든 게 노원 앞에입니다. 그런데 노원 앞에는 사실은 버전 2, 3가 훨씬 더 블록체인스러워질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뭐 파푸아뉴기니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지금 영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지역화폐 영업에 들어갈 때는 노원이랑 아마 연합 노드로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원 지자체 하나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중앙 정부가 있는데 못하러 블록체인으로 해. 그냥 중앙 딱 정부가 보장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저 일본이 믿겠냐는 거죠. 또 그 사실은 뭐 이런 우리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중간 단계에는 중간 단계에는 국가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 파푸아뉴기니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대한민국 노원화폐 이 블록체인 모델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기서 하드포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노드 안에 합류를 하세요. 하시면은 되게 광범위적인 이렇게 그 지역 화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특수성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노원 화폐를 떠나서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저희의 모델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저희가 6개월 정도를 소비했던 게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거를 IT화 시켜야 되는가? 예, 그냥 종이로 상품권을 쓰면 되는데 왜 이걸 IT화 시켜야 되는가?까지 그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렇게 끌어올리고 나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고요. 거기서 블록체인의 설명을 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블록체인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이 부분이 리스크다. 그리고 통제권은 우리가 완전히 탈중앙화처럼 놔주기에는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됐을 때 완전히 이런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완전히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의 요구로 가고 우리는 거기서 확장성을 도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완전한 블록체인이 아니다. 뭐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규제 속에서,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런 규제, 또 조례, 또 지방정부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가장 조례 개정을 그냥 많이 하면서도 만들어낸 게 노원화폐였고요. 이게 딱 한번 들어서니까 이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확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저는 지금 뭐 제주도 크립토밸리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2015년부터 제주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5년도부터 제주도, 경상도, 여수, 순천, 광양, 그러니까 자꾸 구석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큰 광역시라든지 큰 지자체들일수록 더 리스크를 더 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은 데부터 시작하겠다 뭐. 예, 그렇죠.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3년 만에 이제 노원이라는 결실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자체들도 쭉 지금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중앙화가 돼야 됩니다. 탈중앙화 그게 전에, 목적이잖아요. 그쵸? 탈중앙화, 그러니까 무조건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탈중앙화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됩니다. 서로의 신뢰, 맞아요. 비용의 절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역 카페 중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한번 딱 해놓으니까 이제 뭐 대기업들도 뛰어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카페 자체가 지방 정부의 자립도를 올리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역 카페입니다. 이 본질이 변하면 안 되는데 이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본질이랑 지역 카페의 본질을 모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비즈니스 모델로만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겠지만 그 노원 앞에 사례 같은 경우는 2호, 3호 사례에서 한 3호 정도 사례가 되면 이거는 블록체인으로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예,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외국에 나가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구나를 아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그럼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날이 네. 올까요? 진짜로 이 하나의 그 뭐랄까 정부하고 이 국민들을 잇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모든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것이 진짜로 투명하고, 왜냐면 돈에 관련된 것만 네. 투명해도 솔직히 이건 뭐 완전히 네. 상상할 수 없는 네.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노원화폐를 보급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노원화폐를 그 보급하다 이해관계가 저는 걱정이거든요. 네. 사실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라든지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게 기득 세력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정치인분들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그 서울시장님이랑 잠깐 면담이 있었고요. 예,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정말 문 대통령님 빼고는 정세균 국회의장님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 다 만나본 것 같아요. 행사에서나 어디서나 잠깐 말씀 나눠보고. 근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우리가 너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가진 자들. 근데 그들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너무나 리스크가 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앞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도입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지자체는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채굴해서 노원 앞 그 화폐를 공급하게 하겠다. 그럼 채굴 하시면은 그거 너무 좀 리스크 아닙니까? 했더니 뭐냐면은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방범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봉사활동 하시는, 파출소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방범대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동네 지역 카페를 지켜주기 위해서 채굴하는 사람들은 사이버 방범대원 아니냐. 그들한테는 화폐를 줘도 된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의 제한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에 부분이 있는 게 결국에는 그 돈을 왜 쓰는데, 왜 저 사람한테 주는데, 왜 집행하는데, 어떻게 쓰여졌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지켜진다면 우리 세상은 아마 깨끗해질 겁니다. 그런데 영등포 제한평가 시스템 자체도 저희가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면서 거기가 바로 첫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좀 넘는 금액이,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2억이 좀 넘는 금액이 첫 번째 블록체인으로 입찰을 하게 된 사례들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높은 곳에서 정부가 변해야 돼, 중앙정부가 변하고 대통령님이 변하셔야 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조약들이 모여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느껴지시게 되시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영등포의 그 네네. 제한이요? 제한입니다. 제한이죠, 예, 베링. 예, 예. 네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블록체인이 정말로 이렇게 그래도 지금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네. 왜냐면 너무 이렇게 큰 앰비션을 가지면은 솔직히 뭐 안 되잖아요. 그 네. 맨땅에 헤딩 네. 해가지고 그냥. 제가 되게 이건 유튜브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정부에서 지금 뭐 블록체인으로 막 한가닥 하신다는 막 좀 이제 좀 어르신 분들 계세요. 3년째 전자정부 4.0 짜고 계시더라고요. 블록체인으로 전자정부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면은
결국에는 블록체인으로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자정부는 전자정부고 전자정부에서 블록체인이 무슨 기능을 할 것인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산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응. 블록체인으로 전자정부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우리나라는 또 한 발짝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또 관심이 없으신 부분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계세요. 허황된 꿈, 무슨 큰 말씀이신지. 돈을 꾸고 계시다 보니까 이 영역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저분들이 있는데 뭐 많은 스타트업들도 여기 뭐 ICO 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저들은 절대 저희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니콘이라든지 킬러 컨텐츠는 저희 영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막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꾸민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같이 부딪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뒤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입으로 떠들기 전에 당장 한 달 뒤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실현하신다면은 그게 상당히 많은 또 레퍼런스로 작용을 하고 더 발전성 있는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전한 어떤 그런 뭐랄까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네. 빨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그 네. IEO를 어떤 대체 방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게 거기서 아티클에서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는데 왜냐 지금 솔직히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역할을 그쪽에다 이렇게 맡긴다는 거 왜냐 걔들이 평가한 네. 게 아 딱 이건 맞다 그래서 네. 이게 투자할 수 있다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죠. 어떤 정부적인 뭐랄까 정부의 규제가 이렇게 있으면 안 좋은 측면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자기 셀프 레귤레이팅 한 어떤 그런 환경 네. 자체가 좀 약간 어이가 없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아니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저는 뭐 거래소랑도 다 대한민국 웬만한 거래소랑도 되게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저도 거래소를 해봤었습니다. 저도 2016년 11월 달에서 2017년 초에는 제가 한국에서 2등이었으니까 거래량으로 이게 터지기 전이죠. 근데 중앙화된 거래소 문제가 많은 건 확실합니다. 지금 모든 문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안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안전, 은행이 지금 맨날 털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네. 그 돈은 안전자산이래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거래소에서 시작되는 게 맞는데 또 사실은 이게 또 산업의 발전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도 압박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또 순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타이 중앙거래소 덱스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덱스 그러니까 타이 중앙화 거래소가 나오면은 중앙화 거래소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되게 스마트한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거 어떤 거냐면 요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생수를 한 병, 뭐 초콜릿 사더라도 100원 더 싼 데서 샀습니다. 네. 100원 더, 200원 더 막 그 맞아요. 발품팔아 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제 수단으로 가장 편하게 결제해주는 스마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앙거래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소가 지금은 이제 그냥 사고 판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능들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이제 레버리지 트레이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 기능들이 많아지게 될수록 그러면은 탈중앙화의 역할로 가야 되는 부분이랑 중앙화되는 거래소를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00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이로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중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아니지만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앙화 거래소를 장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거래소의 최대의 약점들이 있죠. 이제 약점들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규제를 해주시고 거래소에서 또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우리들이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만들게 된다면은 많이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거래소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맞아 없애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밤마다 생각합니다. 매일 밤마다 이 자식들 없어져야 돼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지면 지금 시장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보시는 건 그거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틀먼트 측면은 솔직히 그렇죠. 예, 예. 블록체인의 강점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덱스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건 원래는 뉴욕 증권거래소라든지 KRS라든지 시카고 머켄타일 그게 있는 이유가 그 세틀먼트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트러스트 못하고 근데 그것도 지금 시간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덱스가 만약에 저기 뭐지 그 스케일러빌리티라든지 네. TPS가 딱 해결돼 버리면은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증권 거래소들도 분명히 다 블록체인을 이제 adopting해서 그렇죠. 예, 맞죠. 뭐 예, 예, real-time settlement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거는 오히려 이제 거래소들이 이렇게 뭐랄까 물론 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네. 잘 받쳐줘야겠지만
좀 더 이제 어떤 그런 선진 기법의 그런 어떤 트레이딩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특화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왜냐 제가 생각해도 그건 덱스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예, 얼뜻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만약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트레이딩하는 게 네네. 오히려 그거는 더 큰 되지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또 머리 네. 놓은 사람들이 뭔가 찾아내지 않을까. 예. 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소를 블록체인 산업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는 핀테크 산업이에요. 예. 서비스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래소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덱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서 발전을 보냐면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덱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덱스가 이제 타이중앙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 간의 분쟁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발전을 시키겠죠. 근데 이게 바로 어디에 적용될 거냐면은 정부의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부 산업이나 이런 데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발전한 게 바로 금융 쪽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됐습니다. 거래소가 돈을 벌 수가 있었고요. 또 사고 파는 사람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잡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 저희도 물론 빠르게 발전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뭐 전자정부에 한번 블록체인을 집어넣어 봅시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연구입니다. 예, 그냥 한번 쭉 해보고 안 되면 시행착오를 해보지. 근데 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안 되면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생존을 걸고 연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가장 많은 이런 레퍼런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덱스부터, 그러니까 저는 일반 중앙화된 거래소는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덱스는 철저하게 블록체인 기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렇게 중앙화된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인증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서 덱스에서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예, 덱스는 그거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교차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그 IEO라는 거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솔직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아주 그냥 그 신뢰 기반의 어떤 네. 그런 그거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1위 거래소를 오늘 기준으로 봐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1위 거래소가 바이낸스입니다. 그리고 OKX, 뭐 허비가 있었는데 뭐 허비나 OKX는 원래 레버리지 쪽으로 워낙에 한 5년 전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좀 빼기로 하고요. 바이낸스를 먼저 봐볼게요. 바이낸스가 1년 전에는 없는 거래소였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저들한테 밀릴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여기에요. 예. 자, 1년 전에 바이낸스가 없었어요. 1년 전에 아마 폴로닉스라는 거래소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그리고 좀 바이낸스 전에 뭐가 있어 비트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바뀌고 있고 봤습니다. 예전에 비트스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왜 바뀌냐면은요. 마운트복스 때부터 그 이후에 생겨났던 거래소들은 결국에는 서비스가 되게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나 로그인이 안 되고 티켓 날리면 일주일 있다 연락 오고 이런 거래소들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됐다면은 바이낸스나 이쪽 같은 경우는 채팅을 또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IEO 모델에서도 괜찮은 게 어떤 거냐면은요. 어떤 거래소가 나왔어요. 나는 IEO고 무료 상장을 전부 다 시켜줍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되게 물론 이제 완전히 완전히 스캠들은 이제 우리가 걸러내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IEO에 들어가는 코인은 코인 가치가 0원이잖아요. 왜냐면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던 맞아요. 코인들이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백서를 업데이트하고 사업의 가치 실현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 가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래소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거래소가 뭐 바이낸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F코인이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난리가 났죠. 뭐 그냥 그 코인 마이닝 코인으로요. 그런 식으로 거래소도 계속 변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 아마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IEO를 주력으로 하는 거래소를 지금 하나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IEO는 아직은 뭐 자세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래소에서 기업의 영업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ICO를 준비해가지고 거래소에다가 페이퍼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그럼 거래소에서 영업을 나가야죠. 당신들 사업 열심히 하는데 한번 장외 자본조달 시장이죠, 여기가요. 우리한테 한번 우리가 코인까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당신들의 사업을 한번 여기다 한번 반영을 시켜 보시겠습니까? 하면은 사실상 되게 재밌는 게 정부에서 ICO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ICO 한 기업 아닙니다. 코인을 팔지도 그렇죠. 않았어요. 코인의 가격 가치가 이렇게 막 누구는 30원에 사고 누구는 100원에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삼박자를 맞춰서 거래소에 등재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뭐 코스닥, 나스닥 정도의 시장은 아니더라도 장외 자본 조달 시장으로서는 최고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ICO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애들이나 망한 거 다시 들고 나온 애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부 기준이나 일반적인 VC의 기준에는 페이스북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 절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수가 판단해야 되는 기준으로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스테이지는 아직까지 ICO만한 게 없지 않나. 그러니까 ICO는 좀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제 IEO라는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2001년도에 뭐 페이스북을 만들겠다고 했어도, 구글을 만들겠다고 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내가 봤을 때 난 저 사업이 되는 것 같아.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가시는 길에 그 허들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그러면은 솔직히 큰 데가 좀 파트너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지금 캐너블라이징 하는 거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어떤 사이클이 생기냐면은 좀, 왜냐 레퓨테이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한 프로젝트들이 또 올라가고 싶어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또 이렇게 네게티브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거래소가. 네. 그다음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게 뭐 두세 달 안에 만약에 쇼부가 나면은, 왜냐 수익은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IEO라는 걸 통하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닝 코인이 처음 나왔어. 마이닝 코인 아시죠? 예. 요즘 F코인에서 하는 거. 그거 누가 상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쵸. 지금 만약에 제가 IEO 거래소를 만든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우, 저거 좀 오래 걸리고, 저거 누가, 거래소도 힘들고 대중들도 힘들어, 업체도 힘들고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제가 그 거래소를 오픈했는데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뭐 알리바바, 이 세 개 업체가 거기 등재됐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게임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그가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비춰질 것인가,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 대중들을 이제 새로 오픈할 거래소나 아니면 IEO를 준비하고 있는, 뭐 IEO의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크립토 펀드나 VC를 비롯해서 그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거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질 거고요. 그걸 처리한다면 이길 것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그냥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저희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리딩 블록체인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렇게 좀 진척 자체가 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솔직히 다른 방법으로 또 우회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꼭 자기들 메인넷 아니더라도 또 바깥쪽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소문도 나고 막 이러는데, EVM이 그렇게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좀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말로만 계속 뭐 샤딩 같은 것도 지금 아직 뭐 완성된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 다이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왜냐면 네네. 다이코 제가 처음 봤을 때 아이디어 되게 좋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면 그런 IC 플랫폼들도 뭐 나왔잖아요. 근데 뭐 네. 에thereum 자체가 그런 거를 장착해 버리면은 뭐 제일 확실하니까. 근데 그것도 뭐 예전에 그 기업은 제가 프로젝트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하나만 런칭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활라고 안 해가지고. 네네.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지금 리딩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도 있고 에thereum도 있고 저기 그 뭐 EOS도 있고 한데, 비트코인 캐시도 넣어주세요. 그냥. 비트코인. 왜냐면 로저버드 좀 만나야 되니까, 예. 뭐 로저버드 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블록체인의 범주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업화되고 고착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 조금 더 쉬운 방법, 바깥에다가 버추얼 머신 하나를 두고 사실상 뭐 속도가 뭐 100배 확장됐다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좋죠. 왜냐면은 그쵸,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예, 그러니까 느끼거든요. 또 근데 이제 문제는 리딩 컴퍼니라고 하는 컴퍼니들이 하이퍼레저는 빼겠습니다. 좀 약간 다른 영역,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빼고요. 지금 리딩 컴퍼니 중에서 직접 파운데이션에서 프로젝트를 한 번이라도 인벌브 해본 데가 있는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을 제외하고요. 리플 제외하고 정말로 뭐 두바이나 아니면 한국을 정말 연결시켜주는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 세계에서 지금 블록체인 현안으로 놓고 고민하는 블록체인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고민하는 거랑 그들이 고민하는 거랑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다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EOS 메인넷이 나왔죠. 그리고 가격은 반토막 났어요. 저도 물렸습니다. 지금 EOS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요즘 정신 차리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비탈릭 당신 한국에서 거의 다 투자 받았잖아. 당신 거래량의 60% 한국에서 만든 거야. 근데 왜 자꾸 헛소리만 하고 다녀? 창퐁이랑 그때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창퐁이 아주 한마디 했었잖아요. 비탈릭한테 뭐 비탈릭이 먼저 시작을 했죠. 뭐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창퐁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좀 이제 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ICO의 최대 수혜자이자 본인이 거래소의 최대 수혜자인데 자꾸 무슨 말만 하면 떠나겠다 애처럼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반영이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뭘 만들겠다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뭘 만들어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 한 중반쯤 되면은 이제 옥석이 가려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더리움 브랜드로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이더리움이 보여줄 뭔가 상용화 기술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언제나 그걸 보면은 너무 기술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다 비즈니스인데 왜냐면 어쨌든 간에 기술 개발할 때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걸 적용할 때 비즈니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뭐 전략 같은 거 짜고 좀 제발 이렇게 스프렌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너무 기술로만 계속 이렇게 네. 급하니까 언발의 그렇죠. 오줌누기처럼 네.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좀 솔직히 약간 좀 최근에 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뭐지 에세이엄이 또 뭐 이렇게 아웃사이드 딜로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나서는 완전히 네네. 이게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R&D는 R&D로 키워줘야 돼요. R&D를 답을 내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바로 R&D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목표 없이 연구를 하고 답이 도출됐다가도 다음 답을 찾아가는 게 전 R&D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발언하는 거는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을 자칭하면서 지금 R&D성 사업들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발전을 해올 거예요. 지금 아까도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여기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메이저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그렇죠. 블록체인에 합류했어요. 그들이 합류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저희 회사에도 유수의 블록체인 인재들이 있지만 저희가 찾아내야 될 거는 Y 블록체인 인재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 계속. 그러니까 좀 타협도 해야 되겠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이런 퍼블릭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왜 블록체인인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찾아낸 이유를 찾아냈으면 그거를 아주 정량화시켜서 블록체인 그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 그 와디지 글로스퍼라면은 우리는 블록체인 컴퍼니가 아니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만의 컨텐츠가 있는 컴퍼니야. 예,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네트워크사들하고 얘기는 하고 계신가요? 많이 나누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은 이제 교육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DB 전문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나 아니면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정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통 이제 블록체인 내 영역이 아닌가 보다 또는 사기다. 예, 살짝만 아키텍처 왜냐면은 뭐 EOS 이거 백서 뭐야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야? 내가 시스템 설계하면 훨씬 더 이쁘게 디자인할 수 있어 막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코드를 리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영역에는 컨센서스라는 영역이 있는데 컨센서스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래 소스 코드 단에서 처리했던 게 DB의 그 앞단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리오랑도 비슷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신다면은 진짜로 제대로 된 블록체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김 대표님께서 그 제대로 된 블록체인을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개발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R&D 코어 개발팀이고 하나는 비즈니스 블록체인 개발팀이 있어요. 비즈니스 블록체인 개발팀은 모든 플랫폼을 다 다룰 줄 압니다. 그리고 웬만한 블록체인은 일주일 안에 설계랑 작업까지 다 끝내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계속 밖에서 상용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R&D 코어 팀이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로드맵 지키라
목표 일자를 정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야 돼,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쭉 가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빠른 기술이라고 오늘 생각했던 게 내일은 가장 느린 기술이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가져라. 대신에 너희들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블록체인 뭐 공공사업이나 어디서든지 크기의 비율을 떠나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미 메인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인넷에 2단계인 고스트 프로토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두 개가 양쪽에서 시너지가 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한 저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사람들이 강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누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사회중화가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건 언제 런칭 계획이에요? 고스트 프로토콜 말씀이십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다 거래소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한 2주 정도 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R&D 팀에 말하는 거는 급할 거 없다. 급할 거 없으니까 거래소랑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이 참여자들이랑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고스트 프로토콜 하드포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갑 업데이트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교감을 나누고 해라. 급할 거 없다. 그리고 모든 업데이트는 금요일 저녁에 하지 마라. 예, 주말에 그렇죠.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라면은 2주 안에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시작 또는 이제 거래소에 통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2주 뒤에 하드포크가 일어날 것이다. 기대되네요. 네. 예,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그 9월 15일에 해커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이요? 예, 9월 15일부터 16일 35시간 동안 진행되는 해커톤인데 이번 해커톤에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가가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저희 해커톤에 이번 전 세계 한 10개국 정도에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35시간 동안 아니 근데 그거 네. 경험 없는 분들이 되게 겁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커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참가해요. 저희 해커톤이지만 저도 참가하고 저도 바깥에 뭐 강연 있는 거 이런 것들 사업적인 것들 빼고 35시간 동안 같이 밤을 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배워나가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번 해커톤에는 변호사님들도 참가하시고요. 정말 선수로 참가를 하시고 개발자들이 아닌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고등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참가해도 돼요?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가하셔서 예.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가 뭐 블록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거지만 해커톤에 저희가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얻고 맞아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해커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35시간 아무나 오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되게 편한 분위기가 안녕.